네, 안녕하십니까. 밸류체인스 4월 15일자 모닝 브리핑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부터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일본 주식시장은 장 초반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되면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달러 강세에 따른 엔화 약세도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BOJ 총재 구로다는 부양책 확대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14일 일본 국채 30년물이 신규 입찰 수요 감소 소식이 증시 상승을 지지했는데요. 이 부분은 엔화 약세 기조 자체를 전환했다라고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국 주시장의 경우에는 장 초반에 13일 발표된 무역 수지 개선과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되면서 상승 출발하였습니다. 김민은행은 위안화 고시환율을 달러당 6.4891위안 절하고 시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정시 상승폭은 제한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오펙은 올해 원유 수요 전망을 낮추고 신흥국 경기 둔화를 시사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유가는 하락하였고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상승폭을 축소하였습니다. 이후 15일에 발표할 중국의 1분기 GDP 발표를 앞두고 보합권의 등락을 보였습니다. 한국 주시장 경우에는 4개월 만에 최고점을 기록하였는데요. 장 초반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되면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휴일간 중국의 무역 수지가 유가 상승에 따라 증시는 상승한 것인데 글로벌 증시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5,500억을 기록하였습니다. 자, 조금 시장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한국 증시의 경우에는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힘입어서 상승했는데요. 특히 외국인은 옵션 만기를 맞아서 5천억이 넘는 물량을 사들였습니다. 총선을 하루 쉰 전날 중국 수출 지표의 호조와 산유량 동결 등의 소식에 모처럼 대형주 위주의 매수가 집중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야권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안철수와 문재인 등 야당 정치인들의 테마주 또한 들썩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75% 상승한 2015.93에 마감했는데요. 장 초반 강세로 출발해서 2010선까지 돌파하면서 연중 최고치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종가 기준에서 지난해 12월 10일 2023.93 이후의 최고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번 총선에 그 여당이 참패한 것이 주식시장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총선 이후에 지수가 오른다는 통계가 있지만 총선을 통해서 여소야대 상황이 되면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이 어려워진다고 볼 때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 글로벌 증시 구조가 이를 상쇄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개별 종목 중으로서는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하였는데요. 금융주의 그 상승세가 좀 두드러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그 전일자, 그러니까 미국 증시의 금융주의 상승이 좀 있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그 개별 종목 중에서는 정치 테마주의 움직임이 눈에 띄었는데요. 문재인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마주로 분류되는 우리들 휴브레인, 우리들 제약이 급상승하였고, 안철수 테마주인 써니전자 등이 이날 급등했다가 차익 실현 매물이 발생하면서 소폭 상승 또는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총선에서 부진했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테마주인 전방, 첼시스 등과 낙서나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관련된 진양화학이 급락하였고요. 최근에 두산그룹주가 조금 두드러지고 있는데 1분기 실적 기대감이 반영된 두산인프라코, 두산중공, 두산엔진, 두산건설, 두산그룹주들은 당일 이날 크게 오른 상황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수를 약보합 마감했는데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총선 효과로 인한 정치 테마주의 극심한 변동성으로 인해서 하락 자체가 진행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업종별로는 그 코데지 컴바인이 또다시 그 급등이 나오면서 섬유유료 업종이 좀 상승한 상황인데요. 지금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 테마주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시장 자체가 약간의 혼조 양상을 띠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의 경우에는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 은행 총재가 추가적인 통화 정책을 갖다 준비할 준비가 되었다고 입장을 밝혀온 것과 바소다로 일본 재무성 장관 겸 부총리가 환율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에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한 점 때문에 엔화의 가치를 떨어뜨린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이로 인해 가지고 수출주 위주의 상승이 좀 발생한 상황입니다. 지금 전일 우리 장 끝나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 일본에 지금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지진에 대한 반사 그 효과로는 실질적으로 자동차 쪽을 좀 보는 편인데 이 부분 자체는 시장 전개되는 거 봐서 단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승 마감한 것인데 전날에 발표된 지난달 수출이 지표가 투자 심리 개선을 시킨 데 이어가지고 15일에 발표되는 1분기 GDP도 결과가 양호할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그 증시에 호재로 작용한 부분입니다. 대만 공공 증시는 중국 증시 상승에 의해 가지고 같이 동반 상승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유럽 시장의 경우에는 경기 기대감에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유럽 시장은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과 중국 수요 부진에 고가 사치품 관련 종목들이 하락하고 영국의 주택 건설 업체인 퍼시먼의 실적 악화 발표로 인해서 장 초반에 약 보합권에 등락을 했는데요. 다만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마이너스 0.1보다 양호한 0으로 발표가 되면서 최근 물가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되면서 하락은 제한됐습니다.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금융시장 전반에 유입된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하락하였는데요. 장 시작하기 전에 실적을 발표한 BOA와 웰스파고의 1분기 실적이 에너지 업종의 부실 대출, 충당 비용 증가 등으로 전기 대비 부진한 것으로 발표가 되면서 주가 지수는 장 초반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지 시간으로 오전 10시 로카트 애틀란트 연준총재가 소비 지출과 기업 투자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며 4월에 금리 인상을 반대한다고 밝히면서 주가 지수는 금리 인상 이슈 완화에 기대어서 상승 전환하였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을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실적 둔화로 하락한 기술 섹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장 장비 업체인 시게이트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전일 장 마감 후에 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발표되면서 크게 하락하는데요. 관련주들 또한 하락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버버리의 실적 둔화로 고가 사치품 종목들도 하락했고요. 반면에 원유업종은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일요일 산유량 동결 협상 기대감에 상승했습니다. 금융섹터의 경우에는 실적 부진의 원인이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분석에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는데요. 항공업종 또한 델타 에어라인의 실적 개선을 동반해서 상승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3D 게임즈는 BOA 메릴린치의 투자 의견 상향으로 10.12% 상승했고요. 태양광 업체인 선에디슨이 회계장부 조작에 따른 조사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나면서 58.09%나 급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개별적으로 섹터에 영향을 갖다 받을 수 있는 부분 자체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시장 자체는 상승 흐름을 갖다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 당일 한국 시장 전망을 갖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국제 선물 시장의 경우에는 중국 지표 호조에 따라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환 시장의 경우에는 미 재무부 환율 보고서를 앞두고 경계감을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환율 조작국 지조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일 새벽 그러니까 내일 발표가 되는데요. 이 부분 자체에 영향을 좀 미칠 것 같네요. 자, 한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의 등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MSCI 한국 지수는 0.23% 하락했고 MSCI 이머징 마켓 지수도 0.49%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야간 선물은 0.25포인트 상승한 249.55포인트로 마감했기 때문에 코스피는 소폭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NDF 달러환 환율의 경우에는 1개월물이 1155.50원으로 마감했는데요. 전일 서울한시가 위안화 전화로 인해서 10.90원 상승한 1156.70원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스프레드를 감안하면 약 2.5원 정도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한국 증시의 경우에는 전일 글로벌 증시의 변화보다는 한국 시간으로 오전 11시에 발표되는 중국의 1분기 성장률 및 산업 생산 그리고 그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로 인해서 변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그 1분기 GDP 성장률을 갖다가 그 전분기 6.8보다 둔화된 6.7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자체가 한국 시장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은 좀 높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러한 중국 지표의 개선 자체가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 증시의 상승이 연결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코스피의 경우에는 1995.20, 1995포인트에서
2020포인트 정도로 지금 현재 예상입니다. 자, 당일 시장에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입니다. 주요 선거 이후에 증시 흐름을 갖다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매번 17대, 18대, 19대 총선에서 그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17대 국회 기간 중에 증시 수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18대 국회에서 금융위기 회복 과정에서 코스피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기간별 수익률 상위 업종은 16대가 그 소비재, 17대가 산업재였고 18대는 차화점, 19대는 제약 화장품으로 상위한 상황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번 같은 경우에 제약 화장품 쪽에 조금 그 상승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미국 증시는 민주당 집권 시기에 수익률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2차 세계대 2차 대전 이후에 정권 교체를 이루는 민주당의 케네디, 카터, 클린턴, 오바마 등이 직전의 대통령 대비해서 모두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당일 같은 경우에는 2000포인트 안착 여부가 2050포인트 돌파 여부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전일 코스피 지수가 1.75% 상승한 2015.93포인트로 마감했는데 올 들어 두 번째로 높은 수익률을 갖다 기록하면서 연중 최고치로 마감한 바 있습니다. 코스피 거래대금은 6.4조 원으로 거래대금 증가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난 점에서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2012년 이후에 4년 3개월 동안 코스피 지수는 2050%포인트를 갖다가 상회한 것이 96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2000포인트 안착 여부는 2050포인트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시장에 영향을 갖다 미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일단은 지나가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산업별 뉴스 스트립 자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휴대폰 부품 쪽입니다. 삼성이 연간 3조 원 규모의 OLED 패널을 애플에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5.7인치 패널 쪽입니다.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17년 하반기까지 애플이랑 생산선별 6만 주 갖다 준비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예상 투자 금액이 10조 원 규모입니다. 6만 정 증설 시에 예상 그 수주 금액 자체가 그 SFA가 그러니까 그 6천억 원 그리고 그 AP 시스템이 3천억 원, 그 비아트론이 200억 원 등이기 때문에 SFA를 갖다 탑픽 종목으로 그 저희 밸류체이스에서는 삼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애플이랑 LTPS, LCD 공급 감소가 무조건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에서는 실질적으로 좀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2018년 아이폰부터는 AMOLED 대응을 반드시 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현재 본다 그러면 AMOLED 쪽으로 관련한 LG 디스플레이향 쪽에 종목 같은 경우에 주성 엔지니어링이 탑픽이 되는 것이고 비아트론 같은 경우에도 관련성이 있습니다. 근데 비아트론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의 공동적인 수주가 가능한 기업이기 때문에 비아트론, SFA, 주성 엔지니어링 수준 정도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화학과 정유 업종입니다. 유가 전망 자체는 우선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서 서부 텍사스유 가격을 갖다 2016년에 35달러, 그리고 2017년에 41달러 정도의 수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의 정제 마진 약세가 뚜렷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자체는 정유주에는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 관련된 뉴스크립이 있었는데요. 1분기 실적 기대 이상의 전망의 주가가 강했던 상황입니다. 2분기에 그러면 실적을 갖다 살펴봐야 될 것인데, 2분기 같은 경우에 4년 동안 60% 가동에 머물렀던 TDI 설비를 2분기에 풀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 자체가 왜 그러냐면, 미쓰비시 케미칼에 TDI 설비 자체가 철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하나케미칼 쪽이 가동률이 높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2분기에 오히려 실적이 높아질 수 있는데요. 근데
이 부분으로 그 기준으로 해서 계속 휴캠스를 갖다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 원료 공급업체인 휴캠스가 그 원료 공급을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휴캠스 같은 경우에는 탄사 배출권 그 관련된 실적 자체가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1분기 실적 호조에 더불어서 2분기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오히려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휴캠스에 대해서는 계속 추천 종목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기계건설 쪽의 뉴스크림입니다. IEA가 원유 공급 가잉이 올 하반기에 거의 해소된다고 하는데요. 이 그 공급 가잉 해소가 되면 유가의 하반 경직성이 점점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건설의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중공업 전기선 전무가 친환경 선박으로 돌파구로 갖다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대중공업 내에서 에코십의 중요성이 좀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에코십을 통해 업황 부진을 극복할 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지는 현재 그 미지수입니다. 현재 저희 밸류체인스에서는 현대중공업을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선주에서는요.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의 한미약품에서 그 1440억 규모의 바이오 신약 플랜트를 수주했는데요. 2017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삼성 바이오와 관련된 그 공사 자체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홀드 의견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자,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기아차 리노고 그리고 현대차 아이오닉 흥행이 엇갈리나라는 건데요. 기아차 리노가 아이오닉과 달리 판매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유가로 하이브리드 모델 수요 정체가 되는 가운데 엔트리급 SUV 마케팅에 성공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소형 SUV 판매 호조가 지속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SUV 관련주들을 갖다 많이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밸류체인스에서는 대유의 택을 갖다가 추천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인터넷 게임 관련된 뉴스크림입니다. 배달의 민족 우한 형제들이 지난해 248억 영 손실을 갖다가 냈는데요. 이게 바로 결제 수수료 0% 영향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자체가 전일자에도 말씀드렸던 중국의 오토 시장 그 관련된 부분인데 현재 국내의 경우에는 오토 시장 자체가 경쟁 심화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상위 업체와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가져보시는 게 좋은 전략일 듯합니다. 제약바이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한미약품이 평택의 바이오 플랜트 2공장을 증설하는데요. 이 부분은 삼성 엔지니어링이 공사를 수주했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미약품이 작년 산업비 등 글로벌 제약사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체결한 바이오 신약 상업화를 대비해서 1440억을 투자해서 바이오 플랜트를 증설하는 부분입니다. 자, 소매유통 쪽입니다. 소매유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당의 압승에 유통업계가 긴장이라는 건데요. 갑질 논란에 편의점이 타깃이 될 듯이라는 겁니다. 편의점을 비롯해서 대기업의 복합 쇼핑몰 규제 등의 유통업체의 비우호적인 법안이 발의가 우려가 높은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편의점 관련주들 자체가 조금 안 좋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그 편의점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로 의견을 갖다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섬유의료 쪽 같은 경우에는 코롱스포츠가 송중기 효과를 갖다가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태양약 후에 종영 이후에 송중기의 본격적인 행보가 이어지면서 마케팅 효과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당일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지급 추천 종목이 몇 종목이 나와 있긴 한데요. 이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효성, 하나케미칼, 하나금주, 레고캠바이오, 한국타이어, 한솔테크닉스 등인데요.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미 다 다뤘던 종목이고 현재 추천 종목들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후원회원님들께는 레터가 발송된 상황이기 때문에 레터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이상 모닝브리핑이었고요. 오늘 장 같은 경우는 보합권 장사가 이루어지면서 11시에 발표되는 상황 이후에 전략 수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원 단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자, 이상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